자, 우선은 우리 교재에 제일 먼저 16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이 뭐냐면 법인세법하고 소득세하고 부가세를 배우는데 법인세가 주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그 업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실무에서 가장 저변에 많이 접하는 거, 늘 매일 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내용이 절대로 이 지출증빙 강의가 초보 강의가 아니고 아이템이 좁지만 상당히 깊은 내용이에요. 실제로 법조문은 몇 개 안 되는데 우리 교재가 200페이지가 더 되잖아요. 이제 보면 전부 다 해석들이 많은데 그 말씀 좀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필기는 여러분들 책에다 살짝 하셔도 되고, 지금 오늘 강의가 온라인 강의 듣는 분도 한 2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트잇을 나눠드렸는데, 책은 페이지는 200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작은 포스트잇은 이제 페이지, 중요한 페이지 표시 용도고요. 그 다음에 큰 포스트잇은 필기해서 교재에 붙이라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다 적어버리면 괜찮은데, 글씨가 조금, 난필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 자기 글씨를 잘 못 알아봐요. 그래서 웬만하면 포스트에 붙여서 딱지 붙여 놓으면 글씨체도 좀 달라지고 보이더라고요. 자, 일단은 제가 먼저 세법에 대한 기본 내용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우리가 배우는 게 세법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개인적으로 뭐 업무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아마 별로 이런 내용을 들어보신지를 못했을 거예요. 모든 법률이 마찬가지입니다만 법률은 자 크게 나누어서 법률과요. 지금 제가 적는 건 필기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라서 책에 모든 세법의 공통사항이에요. 이제 법률과 그 다음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패드가 좀 미끌미끌하니까 글씨가 조금 미끄러진 것을 양해하세요. 법률은 당연히 이제 국회에서 제정을 해서 이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을 합니다. 법의 모든 걸 자세히 못 적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 위임받은 내용 시행규칙은 법률과 시행령에 위임받은 사항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 세법인데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을 합니다. 근데 시행령은 법률에 위임받아가지고 대통령이 제정해서 그래서 이걸 대통령이 명령한다고 해서 대통령령이라고 그럽니다. 시행규칙은 해당되는 장관이 제정하는데 우리나라 조세는 크게 나누어서 이제 국가가 과세인권자인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합니다. 지방세를 아시죠? 뭐 우리 생활에 늘 부딪히는 거죠. 취득세라든지 법인 위주로 말씀드린다면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이런 거 있죠. 이게 지방세인데 국세는 해당 주무장관이 누구냐면 기획재정부 장관.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령이라고 부릅니다. 지방세는 주무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이에요. 행정안전부령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이제 법의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법 안에도 질서가 어떻게 되냐면, 법 안의 질서가요, 여기까지 이렇게 조, 항, 호, 목으로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배우는 법 조문에 바로 있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
116조 뭐 제1항 제2호 가목이라는 조문 이따가 제가 띄워서 보여드릴 겁니다. 요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요 옆에 적는 건 있다고 치면 이거 한꺼번에 읽기 너무나 내용이 복잡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국세청에서 약속하기를 좀 줄이자 해서 어떻게 줄이냐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세법은 조문은 두 글자로 보통 줄여서 그래서 법인세법 시행령을 줄여서 법령이라고 부릅니다. 법령 보통. 예를 들어 법인세법은 법법,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법칙 아시겠죠? 어느 해설서나 책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두 글자를 줄이는데 다만 세법이 여러 개 있는 것은 세 글자로 예를 들어서 상속세 및 정려세법은 상법이라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상정법 그렇게 부르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이나 특별법은 조특법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대부분 두 글자입니다. 그래서 조특법, 조특령, 조특칙, 상정법, 상정령, 상정칙 그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조문 표시는 여러분들 혹시나 학교 다닐 때 배운지 모르겠는데 이런 표시 배운 적 있는 거 모르겠네요. 이런 배운 적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기 조문 표시가 요겁니다. 16조가 적고요. 항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요. 여러분 이런 것은 뭐 이런 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들 이야기한 적 없고 여러분 사무실에도 누군가 이야기해 준 사람 없기 때문에 세월에 대해서 경력 이상은 배우는데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는 이제 이렇게 1, 2, 3 표시하고 목은 가나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거 표시하면 116조 1항 2호 가 지금 조금 글씨가 자꾸 삐뚤어지죠. 제가 제 의지가 그런 것이 아니고 얘가 이건 돼요. 116 이거 자꾸 이게 옆으로 가네. 다시 적을게요. 116조 요거 좋은 표시요. 법령 자 116조 1항 2호 가 이렇게 표시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책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17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 이제 네 번째 줄인 거 보시면 법법 116조 1항 뭐 전단 2항 이런 표시 보이시죠? 이하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법조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게 이제 국세청에서 공짜로 제공되는 사이트예요. 거기 한번 들어가 보게. 법령 안에 조세 법령을 클릭하게 되면 법이 다 뜨는데 우리 지금 배우는 법인세법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조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뜨는 시간이 좀 있죠, 그죠? 법인세법 1조는 간단한데 좀 뒤로 가가지고 조금 이제 복잡한 조문 가서 보시면 19조라는 조문에 보니까 이 조문에 19조 밑에 항이 보이시죠? 맞죠? 그다음 위에 보시면 18조의 4라는 조문은 이제 1항, 2항, 3항, 4항에는 이제 호가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복잡한 호가 있어요. 더 복잡한 목이 있는데 목까지 있는 조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24조가 기부금이라는 조문인데 2항 1호 가목 보이시죠? 이제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혹시 무심코 봤다 그러면 지금은 이런 뜻의 설명이라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법률이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은 옆에 치면 시행령이 나옵니다. 위임받아서 제정하는 거예요. 화면 뜨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법에 따른 법 2조 따른 것은 이렇게 한다고 설명이 나와 있죠? 이렇게 이제 받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특이한 것은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법률은 3조 다음에 바로 4조인데 새로운 것이 생기면 중간에 끼워 넣는 것이 조의 이렇게 시작합니다. 3조의 이런 자기 자신이고 3조 이건데 복잡한 것은요. 의가 무지 많아요. 보시면 그렇죠. 보시면 18조의 3 여기 보시면 18조의 4도 있고요. 심지어 뒤에 보면 정신 하나도 없어요. 보면 79조의 8 막 정신없죠. 맞죠? 그러니까
10조 다음에 11조가 꼭 아니고 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조문이 중간에 끼워 넣는 조문이 굉장히 많아요. 새로운 경제관계가 생기면 이해되시죠? 이렇게 규정이 된다. 이따가 다시 보시기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조문 체계인데요. 실제로 법조문은 많지 않은데 수많은 경제관계, 특히나 이 지출증빙사항을 다루다 보면 수많은 경제관계를 다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법률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납세자가 이제 질문하면 국세청이 답변 주는 것이 있냐. 그게 뭐냐면 법은 아니지만 하위 개념, 요거는 이제 필기라서 유권 해석이라고 있어요. 권한 있는 자가 세법에 대한 해석을 내린 게 있어요. 제가 한글로 적지만 한자로 적으면 권한이 있는 자가 세법에 대한 해석을 내렸다 이 뜻입니다. 종류가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기본 통칙 또는요 집행기준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입사하신 분이 기간이 얼마 안 되신 분도 많지. 사무실에 여러분들 대부분 다 회계 세무 업무하다 보니 하니까 여러분 선임자들이 혹시나 예규라는 말 한 번 들은 적 있나요? 예규라는 것이 뭐냐면 질의에 대한 특별 질문에 대한 회신 내용을 우리는 예규라고 불러요. 자, 우리 책에 예규가 무지 많아요. 케이스별로 많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우리 교재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은 시기는 아니지만 명절 때라든지 되게 되면 여러분들 총무팀에서 거래선에게 접대 등을 하기 위해서 뭐죠? 백화점 상품과도 살 수 있죠. 맞죠? 그 당연한 거죠. 백화점 상품권을 알다시피 백화점 상품권 같은 경우는 생계산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은 법이 있지 않고 과거에 나왔지만 어떤 회사가 국세청에 질의했습니다. 우리가 백화점 상품권을 500만원치 살라는데 정빙이 생계산서를 받을지 물으니까 국세청 답변이 백화점 상품권은 재화도 용역도 아니기 때문에 생계산서를 발급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예규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해석들이 우리 책에도 무지 많아요. 이따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보여드릴 거예요. 기본 통칭과 집행 기준은 뭐냐면 이거는 이런 겁니다. 과거에 나온 예규 중에서 국세청이 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자기들이 정리해서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 옷에다 비유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통 강의하거든요. 옷에다 비유해서 여러분 옷을 대부분 다 요즘 사입지만 특수한 경우 맞춰 입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규는 맞춤복이고 기본 통칙은 기성복이다. 이해가시죠? 이미 만들어진 거냐, 개별사회냐, 그런 뜻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가봅니다. 이게 국세청, 여기 보시면, 위로 갈게요. 법령에 보시면 옆에 국세 기본 통칙이라고 보이시죠? 집행기준 보이죠? 똑같은 거예요. 보시면 클릭합니다. 보면, 우리 법인세법 쪽으로 갈게요. 자, 여기에 통칙이 보이는데, 이렇게 체계해야 돼. 우리 증빙에 관련된 통치가 안 볼게요. 조문이 뒤에니까 116조니 한참 더 뒤로 가야 됩니다. 자. 제가 좀 내릴게요. 자. 자, 여기 지출증명서류의 범위에서 통칙이 116이니까 여기 이제 옆에 여기 통칙이 이렇게 떠죠? 여기 내용이거든요. 근데 번호를 보시면 전부 다 세 개의 제도가 116-158 점점점 나와 있죠? 보이시나요? 이거 제가 적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통칙을 봤고요. 집행기준도 똑같아요. 보시면 자, 집행기준 갈게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법인세 집행기준 나와 있는데 얘도 똑같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는 뭐 중복되는 거 아닌데 왜 따로따로 만들어 보겠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그거 있죠. 자, 제가 적어 드릴게요. 그러면 기본 통칙과 집행기준은 단위가 세 단위인데 예를 들어서 116-158- 점점점 1을 하면 앞에 요 내용은 뭐냐면 요게 법률 조문이고요.
두 번째 158이 뭐냐 하면 시행령 조문이고요. 그 다음 1이 뭐냐 하면 순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법에 대한 해석을 내렸는데 얘는 법인세법 116조고 시행령이 158조의 첫 번째 해석이라는 뜻이 별거 아니에요. 알겠죠? 체계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잠시만요. 보면 중간 번호가 중간에 0이 보이죠. 맞죠? 여기 한번 보세요. 통칙 보시면 중간에 0이 보이죠. 맞죠? 0이란 거 있죠?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2조에 관련된 법 2조 시행령 2조의 첫 번째 해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0은 뭐냐면 법에 관련된 거죠. 시행령은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냥 법인세법 2조에 관한 해석의 첫 번째로 아시겠죠? 0이 있으면 관련 시행령 없다는 뜻이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예규는 뭐 엄청나게 많아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화면 보세요. 이제 세법 해석 내는데 여기 제가 클릭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예규 보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예규입니다. 이거 등록 일자순이고 날짜순 다 가능한데 생산 일자순으로 제가 한번 볼게요. 53년도부터 나왔네요. 예, 자. 가장 최근은 4월 8일 날 나왔죠. 요거 이제 서면에 대한 요 내용이 예규 번호인데 내용이 보면 상속세에 관한 예규인지 뭐에 관한 세규인지 예규가 나와 있죠. 그죠? 앞에 딱 나와 있죠. 근데 법인세규 요게 번호가 이런 식의 문서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꼭 이거는 정형화된 룰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서면 또는 사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런 것이 국세청의 예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이 지출정비건 예규가 굉장히 많아요. 내용 자체가.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을 갖다 보여드렸는데 한 번쯤은 들어보시긴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무실에서 업무 볼 때 이제 공짜로 제공된 사이트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단어 검색도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단어 검색을 제가 해볼게요. 아무거나 해볼게요. 이제 저기 신용카드라고 해볼까요? 아니면 상품권이라고 적어볼게요. 제가. 자, 상품권하고 아무거나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딱 하면요. 검색이 2305건 검색 뜨죠. 맞죠? 해석이 나오는데 해석도 종류에 따라서 많이 보이는 거죠. 상품권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금방 설명드렸죠. 여기 보시면 상품권은 부가세가 과세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없음이 딱 나와 있죠. 맞죠? 이건 법이 아니고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실력과 관계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활용해야만 여러분들이 사무실 업무 보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아무리 팀장이라 하더라도 이건 내용은 다 봐야 돼요. 저도 이거 다 보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검색하시면 돼. 이해되시죠? 내가 잘 모르겠으면 뭐 다른 생활에 잘 모르는 거야. 뭐 네이버 검색하게 되면 세법은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단어 검색하면 딱 나옵니다. 아시겠죠? 팀장이나 여러분들 선임자가 뭐 시켰는데 잘 모르겠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다시 여러분 요거는 이제 다운받은 거니까 가 나가면 여기 이제 내용이 전체가 보면 여기 뭐죠? 해석 전체가 사전 답변, 질의의 신, 그 다음에 과세기, 이런 서면 질의 이런 식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보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이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정규정비원을 가기 위한 기본적인 하나의 툴로서 세법 조문과 관련된 유권에서 살펴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교재를 가겠습니다. 자, 교재 16페이지 다시 돌아와서 가지고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다시피 지출정비서를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시죠? 이거는 말씀 안 드려도 알죠. 여러분 사무실에 하면 입사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야기 들었을 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죠? 지출 건당 3만 원 초과. 그 다음에 접대비라는 용어가 24년도부터 용어가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용어로 바뀌었어요. 근데 뭐 수십 년간 접대비 용어 쓰다 갑자기 바뀌니까 좀 어감이 안 좋죠. 뭐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다고 해서 접대비가 우아하게 되는 건 아니죠. 맞죠? 어쨌든 간에 제가 쓰는 용어를 갖다 기업 업무 추진비 또는 접대비 혼용했을 테니까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3만 원 초과인데 접대비 중에서 경조사비는 20만 원 초과는 정규정빙을 수출해야 돼요. 그거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정규정빙의 종류가 뭐냐면 계속 나오지만 뭐가 세금계산서하고 그 다음에 이따가 배우는데 면세사업자가 교부하는 계산서하고 부가세가 없는 것. 그 다음 세 번째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마지막이 현금 뭐죠? 영수증을 수취하다. 그 내용이고 그 수취 안 하게 되면 페널티가 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왜 하느냐? 과세 자료의 양소화와 경비의 투명성 확보 때문에 하는 제도고요. 이 시행한 지가 거의 20년이 훨씬 넘은 제도입니다. 됐나요? 이 가장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밑에 이제 그 내용이 개요고요. 이번에 정규 정빙 서류가 송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 볼게요. 이건 필기 안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기업회계 상에는 회계는요, 단기 순이익을 구하면 이익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제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을 구하죠. 맞죠? 그죠? 근데 세법은 단기 순이익 개념이 아니고 소득 금액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금액은 입금에서 손금을 빼서 과세에서 용어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지출하는 금액이 손금에 인정이 된다는 뜻은 뭐냐면 소득 금액 줄이면 법인세를 줄인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거꾸로 손금에 불산입된다는 이야기는 이거 손금 인정 못 받으면 소득이 늘면 법인세를 낸다는 뜻이겠죠? 그런 의미를 받아들이는. 그 다음에 자, 법인세 세율은 참고적으로 볼게요. 법인세 과세 표준이 제로에서 2억 원까지가 있고 200억까지 구간이 있고 3천억 구간이 있는데요. 이 2억까지는 세율이 몇 프로냐면 세율이 9%입니다. 그 다음에 필기 안 하시네. 요거는 19%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1%고 얘가 24%인데 항상 법인세에는 뭐가 덧붙이냐면 지방소득세를 우리가 여러분들 월급 받을 때도 소득세에다가 10% 지방소득세 덧붙이죠. 그치? 얘도 10% 덧붙이면 0.9%, 1.9%, 2.1%, 2.4%가 덧붙여지는 거죠. 대부분 회사가 법인세 매출에 관계없이 과세 표준이 2억에서 200억 구간이 대부분만, 여러분들 대부분에 속합니다. 그러면 법인세 부담세는 20.9% 생각하면 돼요. 약 21%죠. 그럼 제가 뭘 말라고 이 말씀 드리냐면, 자, 100만 원짜리 비용이 손금에 인정된다 그러면 한 21만 원만큼 세금이 세이빙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손금에 불산입된다는 이야기는 21만 원 세금 낸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지금 여기 2번의 내용은 뭐냐면, 정규 정빙서류인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편, 현금 영수증을 수취 안 하더라도 손금은 인정해 주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작은 포스트잇 준비하셔가지고 저 따라 뒤로 가볼게요.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115페이지 안 가볼게요. 자, 115페이지를 펴셔가지고요. 작은 포스트잇 붙이는데 꼬다리에다 끄트머리에다가 정빙과 손금이라고 하고 딱 붙여놓은 다음에 찾기가 쉽겠죠. 정빙과 손금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빙과 손금. 자, 볼게요. 1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정규 정빙서류의 적용 금액 기준이, 자, 접대비, 자, 이런 단어가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으니, 아예 그렇게 볼게요. 기업 업무 추진비는 지출 건당 3만원, 경조금은 건당 20만원 초과니까요. 3만원까지나 20만원까지는 괜찮다는 이야기 했죠? 정확히 말하면 3만 1원부터
20만 이런부터 해당된다. 이 뜻이겠죠? 건당이니까 영수증 하나당 매당 이야기합니다. 하나하나 따로. 묶어서 아니고. 그럼 기업 업무 추진비 이외의 지출 많죠? 뭐 여러분들 보통 이제 우리가 정빙 이야기할 때 보통 지출이 제일 많은 것이 뭐죠? 복리후생비라든지 맞죠? 여비교통비라든지 차량비 이런 거 있죠? 이런 항목들은 건당 얼마 초과죠? 3만 원 초과입니다.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개인카드 사용분은 접대비 이런 개인카드로 사용되면 송금에 불산입합니다. 그러면 아마 실무적으로 뭐 입사한 지 오래 안 되셨더라도 법인의 기업 업무 추진비는 개인카드 사용 자체를 안 합니다. 보통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타 비용은 개인카드 사용하게 되면 업무에 관련 지출은 송금은 인정이 돼요. 그대로 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요. 자, 제가 카드 종류 말씀드리겠지만 개인 카드를 갖다 복리후생비로 쓰고 난 뒤에 돈 회사로부터 돌려받겠죠. 맞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면 실무에는 잘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 팀장이 3월 달에 수고했다고 3월 말이나 4월 초에 회식했다고 쳐요. 회식 비용이 한 80만 원 들었다 그러면 자기 개인 카드로 썼으면 쓰고 난 뒤에 회사에 청구해서 돈 사가겠죠? 그건 인정은 되는데 연말정산 시에 여러분 지금 연말정산 갑자기 이야기하니까 혹시나 올해 24년도 입사한 사람은 연말정산을 잘 모르시는데 적어도 작년도 이전에 입사하신 분들은 우리 월급 받을 때 매달 일정 세금을 인사팀에서 징수했다가 가족상이라든지 경비상을 반영해서 다시 정산하는 연말정산의 개념. 그래서 소득세 정산하는 그 개념, 그 정도는 아시죠? 연말정산 시에 개인카드 사용분은 회사 경비를 처리하면 연말정산 시에 신용카드 사용으로 보지 않아요. 알겠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법인 경비로서 인정받고 신용카드 이중 혜택 받으니까 그래서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대로 보시면 여러분 회사 인사총무팀에서 개인카드 사용분하고 자기 순수한 사적 사용분을 갖다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연말정산을 한 번에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1월 15일경에 가면 국세청 홈택스에 가서 저도 그랬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회계법인에 있으니까 근로소득자인데 클릭해서 인적사항 다 받아오죠. 맞죠? 연말정산 자료 다운받아가 인사팀에 넘겨주잖아요. 그럼 거기 보면 신용카드 토탈 금액만 나와있지. 그 신용카드 내가 쓴 금액 중에서 회사 경비로 산 것도 나 자신도 잘 모를 거예요. 맞죠? 그래서 아예 보통 대부분의 회사들은 어떻게 하죠? 개인카드를 갖다 회사 경비 사용 못하게 막아놨어. 알겠죠? 이거는 법상으로는 괜찮은데 연말정산에 발라내지를 못하니까 인사팀이 너무 힘들어가 그래서 보통 안 하는데 그거 하시면 안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걸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뭘 설명드리냐 하면 이제 신용카드의 종류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오리지널 법인카드가 있어요. 법인카드는 다른 건 다 요즘 카드는 뭐죠? 앞면에 번호 적힌 것도 있지만 뒷면에 적힌 것도 있지 맞죠? 번호는 16단위가 있을 거예요, 그대로. 그 다음 맨 밑에 뭐냐 회사 명이 적혀져 있어요. ABC 컴퍼니 이런 식으로요. 자, 여러분 개인들을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개인 카드는 카드 번호가 법인카드하고 개인카드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냥 쓰고 있지만 번호 체계가 좀 달라요.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김갑동하고 개인 이름이 적혀져 있죠. 여러분 아시죠? 이거는 회사 경비로서 기업 업무 추진비 인정도 안 되고 다른 복리후생비 같은 연말정산에 이중혜택 못 받기 때문에 계좌하는데 그래서 한 10몇 년부터 만드는 카드가 있어요. 여기 있으면 다 대부분 있을 거예요. 개인형 법인카드. 일명 법인 개별 카드라 불러요. 요거는 개인 카드인데
카드 자체는 개인 카드인데 카드 안에 회사명과요. 그 다음에 개인명이 한꺼번에 기재가 돼 있어요. 김갑동. 요거는 개인 카드인데 세법상 뭐죠? 법인 카드로 봐줍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만연해. 이거는 회사의 제도사항인데 어떤 회사는요. 이 개인형 법인카드 어떤 회사는 뭐 팀장급만 주는 데 있지 어떤 회사는 밑에 직원 주는 데도 있어요. 혹시 가져왔어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여기 회사는 본인이 여기 보면 여기 적혀져 있죠. 여기 신한카드인데 회사 뭐 직급이 높지 않더라도 다 주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이죠? LX 하우스하고 여기 오신 분 이름이 개인 이름이 적혀져 있네. 여기 개인형 법인카드 있죠? 여러분 없는 분들은 구경하시면 되지 맞죠? 근데 이거 제일 중요한 거 고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제구자죠. 결제계좌를 법인구자로 막 써버리겠죠. 맞죠? 결제구자를 당연히 무슨 구자를 하죠? 개인계좌로. 맞죠? 개인계좌라고 있죠? 네. 그래야지만 자기가 개인 사적 용도로 쓴 건 개인 쓰고 회사 경비 용도 쓴 거는 예를 들어 청구하면 되겠죠. 알겠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회사에서 하기 나름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회사는 이거 주면 뭐 귀찮다, 관리가 귀찮다고 그래서 팀장급이나 한 차장급 주는데 여기는 뭐 다 주게 어차피 스스로 통제가 되는 거죠. 맞죠? 내가 개인 사적 용도 쓴 것을 결제 올릴 리가 없겠지. 딱 올리면 눈이 딱 띄잖아. 맞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보편적으로 많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뭐 그건 여러분들 회사의 시스템이니까 내가 가서 뭐 인사팀에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결정해서 아마 다 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보통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회사가 개인형 법인카드 가진 회사는 입사하게 되면 처음에 오자마자 바로 뭐죠? 은행에다 해서 개인형 법인카드 발급해 줍니다. 물론 쓸 일은 많지는 않겠지. 맞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적 용도가 아니고 회사 용도로 이 카드 쓸 일이 뭐겠어. 뭐 회식할 비용이 되긴 했지만 회식은 뭐 보통 캐시 결제한 건 팀장들이 결제하지 내가 하지 않는 거니까. 또 이럴 수는 있겠네. 예를 들어서 뭐 시내 출장을 보낸다. 이제 택시 탄다. 알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 사용하려는데 개인형 법인카드는 세법상 무슨 카드로 본다? 법인카드로 본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세법상 법인카드로 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 강의 들으시고 개인형 법인카드 없는 회사는 회사에 없지는 않아요. 있는데 발급을 뭐죠? 조금 말이 이상한데 뭐서 좀 짬밥이 안 됐다 그러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회사는 상당히 고루한 회사예요. 보수적인 회사입니다. 그거 발급한다고 문제 되는 거 아니죠. 통제만 잘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혹시나 이런 여러분들 의견을 개진할 일이 있으면 우리도 법인형 개인카드 발급해 달라고 이야기하셔야 돼. 알겠죠? 은행에서는 카드 발급하면 대환영하니까. 됐나요? 자, 다시 돌아오면. 그러니까 개인형 법인카드 쓰는 것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는 거 알겠죠? 법인카드를 봐주니까. 굉장히 일반적입니다.